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이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큰아들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4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지만 정작 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75세로 서울대병원에서 45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조언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운이 깃듭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이 300만 원을 웃도는 요즘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에 의해 보내졌다며 한탄하셨죠. 그런데 저 역시 그런 길을 걸을 뻔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과 딸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닥만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30년 넘게 병원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아픔을 참고 불편함을 숨기며 웃으며 괜찮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제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자식들에게 눈치 보며 죄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큰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아들의 말에는 자신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억지로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세요. 아들 집에 놀러 온 며느리의 친구가 던진 놀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며느리의 당황스러운 표정, 그 이후로 더욱 냉랭해진 집안 분위기. 손주들 간식을 챙기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들 부부의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전문가들이 계셔서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요양원. 그 단어를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목격한 요양원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그저 시간을 죽이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45년간 다른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노후는 이렇게 막막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게시판에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호기심에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독립된 생활 공간과 함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저렴한 비용이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겨우 18만 원. 요양원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그날로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첫눈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혼자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고 모든 것이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싱크대, 미끄럼 방지 바닥, 비상벨. 병원에서 근무하며 늘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1층에는 복지관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가, 태극권,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까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늘 권했던 활동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곳에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있는데. 아들과 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도 모르게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떡할 거야? 그걸로 복지주택 보증금을 내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잖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걱정한 건 제가 아니라 제 재산이었던 겁니다. 평생 모아온 제 돈이 그들에게 돌아가길 바랐던 것이죠. 다음 날, 저는 자식들을 모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난 복지주택으로 들어갈 거야.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아들과 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늘 자신을 뒤로 밀었던 엄마가 갑자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자 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실 수 있어요. 요양원보다는 우리가 더 잘 돌볼 수 있다고요. 딸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45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너무 많은 슬픈 모습을 봐왔어. 자식에게 의지하다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결심을 굳혔고 곧바로 복지주택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입주하기 전날 오랜 친구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제가 근무했던 같은 병원의 간호사였고 이미 비슷한 결정을 내린 친구였습니다. 준이야, 너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어. 난 벌써 1년째 복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미영의 말에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복지주택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늑하고 햇살 가득한 원룸은 제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로 서로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날부터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이 태극권 하러 가요. 여기 1층 복지관에서 매일 아침 8시에 해요. 이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태극권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열고 점심에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영양식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평생 환자 차트만 들여다보던 제가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미영과 함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run이 혈압약 잘 먹고 있지. 우리 나이에 건강이 곧 재산이야. 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늘 다른 이들의 건강을 챙겼지만 정작 제 건강은 소홀히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건강도 제대로 챙기려고 해.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어.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주 2회 방문하는 간호사와 월 1회 오는 의사 덕분에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몰랐던 이 서비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여유가 생겨 취미 생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저축은 그대로 제 통장에 남아 있었고, 이제는 그 돈으로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도 본격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새로운 도전과 꿈을 꾸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돌봤던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자식들에게 의존하거나 요양원에서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6개월 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표정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정말 좋아.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괜찮아. 엄마는 지금 이 모습이 정말 좋아. 75세에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고 가끔은 제가 아들, 딸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며 지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45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봐왔지만 정작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그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거의 독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 함께 살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처럼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실버타운 같은 다양한 주거 옵션이 있습니다. 특히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재정적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원 수준으로 일반 아파트 전세나 월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제 75세의 나이에는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이 복지주택은 문턱 없는 설계, 화장실, 내 손잡이 설치, 곳곳에 마련된 비상벨 등으로 혼자 생활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 내 관리실이 있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선택지로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들은 자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45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녀들이 기대했던 대로 돌봐주지 않아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여러분의 재산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리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양도하지 마세요. 그 재산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75세인 지금 저는 제 경제권을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며 이를 생활비와 임대료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신청하여 매월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다양한 연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도 꼭 알아보세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노후 생활의 자신감과 행복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건강 관리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가장 많이 보았던 것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들이 효도를 잘한다고 해도 건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75세인 제 나이에는 건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그리고 검진 결과를 무시하지 말고 의사의 조언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제가 복지주택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 바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건강활동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태극권, 요가는 제 몸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허리 통증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75세가 되면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복지주택에서는 낙상 예방 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끼니를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복지주택에서는 점심을 함께 먹는 프로그램이 있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스스로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은 고독입니다. 저 역시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며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고립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 우울증과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 일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외롭게 지내다가 병을 얻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에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복지주택에 살면서 저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함께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시는 곳 근처에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있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75세의 복지주택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대로 배웠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연락할 때도 정보를 찾을 때도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5번째 비결은 평생 학습입니다. 75세인 제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저는 복지주택에 입주한 후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키보드 자판 위치를 외우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인터넷 검색은 물론 이메일 보내기, 문서 작성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있었지만 일과 육아에 바빠 미루고 미뤄왔던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2번 중국어 수업을 듣고 있고 간단한 인사말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복지주택에 사는 80세 할머니는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며 치매를 예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강좌를 찾아보세요. 6번째 비결은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이 없으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특히 저처럼 4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직한 후 처음에는 그 공허함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주택에 살면서 새로운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75세인 지금 저는 일주일에 2번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또한 같은 복지주택에 사는 어르신들 중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립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께 제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될 때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75세인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노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지역 봉사센터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비결,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입니다. 75세인 저에게 이 마음가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과 가정이 있고 그들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제가 복지주택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자식들이 불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선택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의무감이 아닌 정말 보고 싶어서 찾아오고, 저 역시 그들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어주는 엄마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5세에 아직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지금이야말로 제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진 후에는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질 테니까요. 여러분, 노후에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주거 독립,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평생 학습,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마음가짐. 이 7가지 비결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75세인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4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